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24입니다. 마늘 작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사전 면적 조절로 500헥타르 이상의 마늘을 일찌감치 시장 격리했지만 작황 호조로 단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소비가 얼어붙어 재고도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농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 수급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사전 면적 조절을 마친 마늘밭은 509헥타르입니다. 구 비대기가 오기 전 평년보다 한 달 반 이상 빠르게 실시한 선제적 조치에 농가들의 호응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산 마늘 재배 면적은 평년과 비슷한 24,581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평년 수준의 단수를 적용하면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지만 현장에선 작황 호조로 단수가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작황이 평년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면적은 비슷하게 하지만 그 작황이 좋다 보니까 평당 단수가 적어도 한 20% 정도는 상승되지 않나. 작년 이상의 평균 단수를 잡아야 되는데 예상 수확량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20%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산 마늘의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외식업계가 개점 휴업하다시피 하고 학교 급식으로의 판로도 막혀버리면서 마늘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소비가 끊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 재고가 3월 말이면 다 소진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한 4월 양념채소 관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을 통한 깐 마늘 소비가 줄었다면서 2019년산 난지역 마늘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2% 많은 27,210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늘 농가들은 정부의 마늘 재고 물량 수매와 추가적인 사전 면적 조절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헥타르 이상의 면적 조절에도 산지에선 포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늘 도매값 역시 요지부동이라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 되면은 가격 올라가 상승돼야 될 것이 감량이나 감모가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것은 지금 재고가 많이 있다. 현장에서 상인들의 반응이나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 자체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예전 같으면은 포전 매매가 한 50%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포전 매매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는 작년산 재고 마늘 3,000톤 시장 격리, 1,000헥타르의 사전 면적 조절 추가 시행, 그리고 수매 비축 계획 우선 발표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구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이달까지 마늘 생육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비대 상황을 4월 동안 점검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상부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늘 농가들은 지난해 생산 과잉으로 유례없는 수급 대란을 겪었던 만큼 올해도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소비 흐름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한우산업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우리나라 한우산업이 하향세를 보일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우산업 호황이 머지않아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축 마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매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한우고기 경락값은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우고기는 1kg당 17,529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고 12월엔 18,488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에도 19,423원, 3월은 18,642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호황은 계속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들어 한우고기 수요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3월 한우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우고기 수요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도축 두수가 지난해보다 5% 감소했지만 도매 가격은 8%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산지 출하대기 물량이 많은 점도 한우 고기 가격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이후 출하량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세에서 2세 거새우 포함 수소 사육 마리수는 43만 4,600두로 1년 전보다 3.1% 많았습니다. 이들 개체를 28에서 30개월령까지 비육한다고 봤을 때 출하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7년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2세 이상 암소도 출하 시기를 앞두고 있어 전체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면서 호황이 유지가 됐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수요가 작년 말로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값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한편 수입 쇠고기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쇠고기 수입량이 2014년 28만 톤 수준에서 지난해 44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지배한 미국산의 소비자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한우 고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시간입니다. 스마트 영농의 발전은 기술 구현 속도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버섯 재배에 대한 열정으로 직접 데이터 농법의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김민수 대표를 손현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싱싱한 느타리 버섯으로 채워진 재배실 내부가 CCTV 화면 너머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재배실 LED 등이 들어오고 또 다른 버튼을 조작하면 물이 분사됩니다. 이처럼 편리한 영농 시스템에는 이 농장을 운영하는 김민수 대표의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품질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버섯 재배에 특화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겁니다. 김 대표는 약 4년 전 장비 개발 업체를 설득해 버섯 재배의 4가지 필수 요소인 온도와 습도, 빛과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버섯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선택하고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장점은 편리성이죠. 굳이 농장이 있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현장을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40개의 버섯 재배실을 비롯해 농장 곳곳에 100대가량의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휴대폰 앱을 켜면 언제 어디서든 8,000제곱미터 농장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16년 전 가업으로 물려받은 버섯 농사에 스마트팜을 접목해 지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벤처 농부로 거듭났습니다. 김 대표 농장에서는 하루 5톤, 연간 1,500톤의 버섯이 생산됩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전에 비하면 생산량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버섯 재배에 사람이 관여할 부분이 줄면서 20명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상품 포장과 출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또 다른 특징은 원격 제어를 넘어 스케줄 재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섯이 재배실에서 자라는 7에서 8일 동안 미리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버섯이 크는 그 주기 동안에 모든 데이터 값들을 한 번에 입력을 해놓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배법으로. 김 대표는 생육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재배 시스템의 환경 제어가 더 정확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이 스마트팜 우수 사례로 뽑히면서 김 대표는 최근 다양한 강연을 통해 스마트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록이 된다고 보니까 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스마트팜을 통한 버섯 재배에 아직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스마트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유용한 첨단 농업기술 스마트팜.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예상치 못한 금액에 당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동물병원비 사전 안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권소환 기자가 전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인 병원비.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 비용과 항목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동물병원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병원보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진료비 정보를 알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이 잇따르자 정부가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의사는 반려동물 중대진료 전에 수술의 필요성과 예상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병원 내 책자로 비치해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진료가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진료나 표준화되던 진료에 대해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그 비용을 사전에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동물 진료 표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동물병원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 용어, 진료 행위 및 항목별 절차 등을 표준화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 자주 시행되는 진료에 대한 진료 항목, 진료 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동물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진료 표준화는 1999년 폐지된 동물진료 표준수가제와 비교했을 때 개별 병원마다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월까지는 수출액이 감소세였지만 2월부터는 김치나 인삼 같은 신선식품과 라면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불황에도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6억 5천만 달러에 비해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월 말 0.2%, 3월 말 5.8% 상승했습니다. 3월 말 누계 기준 일평균 수출액도 2,56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 수출은 2월까지 하락세였으나 김치, 인삼 등의 수출 호조 속에 1분기 총 3억 2,9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김치 수출액은 대미 수출 증가에 힘입어 19% 늘었고 인삼류는 5.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파프리카와 딸기를 포함해서 백합, 토마토 등은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라면과 같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가공식품 수출액도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4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라면은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올랐고 쌀 가공식품은 18.4%, 조제 분유는 14.1%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가정 내 조리에 필요한 소스류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식당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소주와 맥주의 수출액은 외식업 침체로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연초 부진했던 중화권 수출이 회복됐고 미국 시장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중화권 국가인 중국,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은 1월 감소세로 시작했으나 3월 말 성장세로 전환돼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김치, 라면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 수출액이 33.1%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했던 중국 시장에서 크게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요. 특히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는 게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김치는 19% 증가했고요. 인삼류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는 27% 증가해서 수출이 5.8% 성장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농식품 수출업계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각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4,964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기존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지원되고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주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직 및 유급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올해 말까지 단축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 겁니다. 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유급휴직 및 유급휴업 사업장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사업장에서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1월 근무 기간부터 소급을 하여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건비의 부담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원예작물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 손실을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키트 18,400여 점을 전국에 무료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수박과 오이, 고추, 배추 등 총 10개 품목에서 발생하는 16종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2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달 6일에서 10일 사이 각 도 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은 이달 중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 안성 고삼농협이 고산면 청년농업인회와 함께 드론 공동방재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고삼농협은 청년농들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비를 보조하고 드론 세대와 부속 장비, 무인 보트 제초기 등 방제 장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재단은 이달 초 양파밭을 시작으로 마늘, 감자밭과 논 등 올해 총 500여 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유농선 조합장은 방재단 활동을 적극 돕겠다며 청년농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5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희망한 도내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 보조율을 기존 55%에서 70%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설치비 지원은 에너지원 용량별로 태양광은 106만 원, 태양열은 102만 원, 지열 210만 원, 연료전지는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단독 공동주택 소유자가 시공업체와 설치 계약을 마친 후 오늘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에서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 돕기 농산물 판매전을 실시합니다. 오늘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판매전에서는 농사랑 할인 쿠폰을 통해 사과, 배, 고구마 등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도 관계자는 농사랑 쇼핑몰에서 다양한 기획전을 추가 운영해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